시술이나 수술할 때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진정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환자를 재우는 걸 넘어서 정말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거의 예술의 경지 같더라고요. 아, 비유가 아주 멋진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말하자면 최고의 도구를 찾는 장인의 여정 같은 겁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 진정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각 약물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진정이라는 게 얕은 잠에서 깊은 잠, 그리고 전신 마취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스펙트럼 위를 오가는 아주 정교한 항해와 같거든요. 항해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그리고 새로운 강자인 레미마졸람, 또 특수 임무를 맡은 케타민과 덱스메데토미딘까지 이 약물들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라는 배를 가장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도구함에서 가장 먼저 꺼내볼 약물은 역시 진정제의 왕, 프로포폴이겠죠. 그렇죠. 역시 시작은 프로포폴이죠. 워낙 유명해서 익숙하긴 한데 바로 그래서 더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투여하면 30에서 60초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4에서 8분이면 깨어나니까 정말 빠르잖아요. 네, 속도가 최대 장점입니다. 근데 늘 궁금했던 게 그 우유주사라는 별명처럼 하얀잖아요. 혹시 그 성분 때문에 달걀이나 콩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한테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현장에서는 늘 있었거든요. 아, 바로 그 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프로포폴은 1% 프로포폴에 10% 대두유,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한 인지질 같은 걸 섞어서 만든 유제거든요. 기름 성분을 물에 녹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이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거의 다 제거가 돼요. 대두유는 아주 고도로 정제되고 계란 알레르기의 주범인 흰자 단백질은 아예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는 좀 찜찜해서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공식적인 지침이 나왔어요. 오, 어떤 지침이죠? 미국 알레르기 찬식 면역학회에서 대두유나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도 특별한 주의 없이 프로포폴을 맞아도 된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이제는 그냥 공식적으로 괜찮다고 못을 박았군요. 네, 실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위험은 아주 낮다는 게 확인된 거죠. 이런 안전성을 바탕으로 진정 효과도 뛰어나고 회복도 빠르고 심지어 오심이나 구토를 줄여주는 항구토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팔방미인이 약물이에요. 정말 장점이 많네요. 근데 이 속도라는 게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회복이 빠르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술 중에 환자가 너무 빨리 깨버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미묘한 깊이를 조절하는 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프로포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진통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맞다. 진통 효과가 없죠. 그래서 통증을 잡겠다고 프로포폴 용량을 계속 올리다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호흡 억제와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저혈압인데 다른 약물들과 달리 이걸 되돌릴 수 있는 해독제, 즉 기량제가 없습니다. 아, 기량제가 없다는 건 정말 큰 부담이네요. 한 번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프로포폴하면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부작용이 하나 있잖아요. 프로포폴 주입 증후군, PRIS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프로포폴 주입 증후군은 정말 드물지만 한 번 발생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갑자기 심장이 느려지는 섬액으로 시작해서 아예 멎어버리는 무수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하는 대사성 산증,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 용해증, 심부전 같은 무서운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요. 근육이 녹고 심장이 멎을 수 있다니. 와,
정말 이름만큼이나 무서운 부작용이군요. 다행히 흔하지는 않아요. 주로 시간당 4mg/kg 이상의 아주 높은 용량으로 48시간 이상 길게 사용할 때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주로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장기간 쓸 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짧은 시간 적은 용량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어서 방심하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유 없는 대사성 산증이 보이거나 근육 효소 수치인 CPK가 급등하면 즉시 프로포폴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결국 프로포폴의 핵심은 속도와의 거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속도를 얻는 대신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해독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반대의 강점을 가진 약물들이 떠오르네요. 강력한 안전망, 기량제를 가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말이죠. 맞아요. 프로포폴의 가장 큰 아쉬움을 채워주는 약물들이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미다졸람입니다. 네, 맞아요. 미다졸람. 특히 시술받은 환자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기억상실 효과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미다졸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전향적 기억상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뇌의 가바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불안을 줄여주고 잠들게 하고 시술 받는 동안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죠. 와, 프로포폴보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3에서 4분 정도로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이 기억상실 효과가 워낙 뛰어나서 불안감이 아주 심한 환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다졸람을 썼는데 환자의 호흡이 너무 느려지거나 하면 어떡하죠? 이때 바로 그 안전망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때 등판하는 해결사가 플루마제닐이라는 기량제입니다. 플루마제닐. 이 약을 주사하면 미다졸람의 효과를 즉시 아주 극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요. 이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가진 가장 큰 안정감의 원천이죠. 와, 그건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 기량제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혹시 여기에도 함정은 없을까요? 아,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기량제인 플루마제닐의 약효 지속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로 짧은데 미다졸람의 약효는 그보다 더 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량제 효과가 먼저 사라지면서 환자가 다시 깊은 진정 상태에 빠져버리는 이른바 재진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재진정. 와,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기량제 썼다고 안심하고 한눈 팔면 절대 안 되겠군요. 그럼요. 환자가 완전히 깰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다졸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새로운 벤조디아제핀이 등장해서 아주 화제더라고요. 레미마졸람 말이에요. 이건 대체 어떤 약물인가요? 레미마졸람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초단기 작용성 벤조디아제핀이라고 불리는데요. 초단기 작용성이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방식에 있어요. 미다졸람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레미마졸람은 혈액과 조직에 있는 에스테라제라는 효소가 그냥 바로 분해해서 비활성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와, 그렇군요. 그럼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용량 조절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쉽게 말해 미다졸람이 가진 안정성, 기억상실 효과, 그리고 기량제의 존재라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프로포폴처럼 작용과 회복이 아주 빠른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나 호흡 억제 부작용도 적고 주사할 때 혈관통도 거의 없고요. 정말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장점만 쏙쏙 뽑아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용량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진정 시에는 보통 5mg을 1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주사하고 진정 유지가 더 필요하면 2.5mg을 15초 이상에 걸쳐 추가로 투여합니다. 아, 네네. 물론 여기서도 ASA 즉 지빅 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분류상 3등급 이상의 고위험 환자는 용량을 좀 줄여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정제 도구함의 핵심 주력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꺼내 쓰는 특수 공구 같은 약물들도 있더라고요. 먼저 케타민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 케타민, 네. 이 약은
해리성 마취라는 독특한 작용 때문에 악몽이나 환각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케타민은 분명 그런 양면성을 가진 약물이에요. MDA의 수용체를 차단해서 환자가 마치 주변 환경과 분리된 듯한 뭐랄까 꿈꾸는 듯한 상태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깨어날 때 악몽이나 환각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다른 약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어떤 역할이죠? 마치 평소에는 구박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구하는 영웅 같은 느낌인데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첫째, 진정 효과와 동시에 아주 강력한 진통 효과를 제공해요. 아, 진통 효과가 강력하군요. 네, 다른 약들은 진정만 시키지 통증을 줄여주진 못하거든요. 둘째, 기도를 보호하는 반사작용을 유지시키고 호흡 억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 확보가 어려운 응급 환자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죠. 오, 마지막으로 다른 약들은 대부분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케타민은 오히려 혈압과 심박수를 유지하거나 약간 올려줍니다. 아, 그렇다면 출혈이 심한 외상 환자처럼 혈압이 낮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케타민이 구세주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응급 상황에서 케타민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고 아까 걱정하셨던 악몽 같은 부작용은 미다졸람 같은 벤조디아제핀을 소량 함께 투여해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케타민의 재발견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협조가 가능한 진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별명을 가진 덱스메드토미딘. 네, 덱스메드토미딘이죠. 이건 환자가 잠든 것 같은데 부르면 눈을 뜨고 간단한 대답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덱스메드토미딘의 가장 큰 매력이죠. 와, 이 약은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하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를 차는 것과 같아요. 자연스러운 수면이요? 네. 그래서 약에 의해 강제로 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자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줘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시술 중간에 환자에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같은 지시를 내려야 할 때 정말 유용하겠어요. 맞아요. 외부 자극이 있으면 스르륵 깼다가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편안하게 잠드는 협조적 진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케타민처럼 호흡 억제가 거의 없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장점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이 약에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럼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심장이 느려지는 섬액과 저혈압입니다. 아, 섬액이랑 저혈압. 네, 그래서 투여할 때는 보통 부하 용량으로 시간당 0.5에서 1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을 10분 이상 아주 천천히 주입하고 그 후에 유지 용량으로 조절해야 해요. 소아의 경우에는 주사 대신 코에 뿌리는 비강내 투여 방식도 있고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진정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약물들의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먼저 프로포폴은 속도와의 거래. 그렇죠. 빠르고 강력하지만 기량제가 없는 위험성과 PRIS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즉 미다졸람과 레미마졸람은 든든한 안전망. 기량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미다졸람은 재진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죠. 네. 특히 레미마졸람은 속도와 안전을 모두 잡은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케타민은 위기의 영웅. 강력한 진통 효과와 기도 보존 덕분에 응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지만 각성 반응을 잘 관리해줘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덱스메데토미드는 소통하는 진정. 네, 호흡 보존과 협조적 진정이라는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섬액과 저혈압을 잘 감시해야 한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결국 세상의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한 만능 공구는 없어요. 각 환자의 상태, 시술의 특성이라는 주어진 과제에 맞춰서 오늘 살펴본 다양한 도구들을 가점 적절하게 선택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조합하는 것이 바로 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약물들의 장점만을 결합한 이상적인 진정 칵테일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물들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조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너지와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